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노입니다. 이번 녹화 방송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100% 정확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냐를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매수다. 기관들이 매수를 하니까 매수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우리는 매도다. 이런 견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다 보면은 그것은 수치적으로 어떤 계량적인 수치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대부분 허수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수치값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수 대단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시장을 어떤 움직이는 세력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외국인, 매매의 스타일이 있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라고 반드시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을 움직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기관의 투자한 투자자들도 아주 다양한 시장의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기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데이터들 계량화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런 것들을 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해 가야 된다. 시장에 어떤 그 매매하는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꼭지점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죠. 특히 옵션 매매를 한다든지 스몰 매매에서도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지지선, 저항선 자리, 막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꼭지점 매매 해서 막히는 자리 일당 측사하고 정산하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추세에 잘못 걸리면은 또 손실을 많이 입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합리적 근거,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방법을 올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옵션의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옵션 분석 DD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무료로 어떤 배포를 한 번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시장의 큰 흐름, 옵션의 어떤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그것은 포인트는 잡기가 힘듭니다. 어느 시점에 포인트를 잡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큰 시장의 흐름의 방향은 어떤 것이 어느 방향인지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제 프로그램의 DDD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시장을 어떤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옵션에 있어서 미결제 약속수량의 증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결제 약속수량이 현재 지수에서 양쪽, 우리가 박스 금권에서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코 옵션이 현재 지수에서 아침장에서 양쪽에 매도가 걸리는 거죠. 우리는 미일지 약속 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양쪽에 매도가 걸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매도가 양매도로 걸린다는 의미는 그날은 박스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지수가 많이 쏠리더라도 다시 중심 가격에 회귀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심 가격은 당일의 평균 가격이죠. 당일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침장에 제가 목표치가 어제 녹화드린 것에 보시면은 전일 시가 이 가격 아래면은 잠시 여기서 머물 수는 있으나 오늘 목표가 이건 271 부분까지 간다. 저 녹화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옵션에서 보시면 전일도 약간의 진장에는 풋의 미결제 약정 수량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 콜은 공격적으로 미결제 약정 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270 아래에서 풋이 미결제 약정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풋의 미결제 약정 수량 이런 부분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이 늘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개인은 미결제 약정 매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수량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매도를 치는 것은 힘들지만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하겠죠. 개인들은 옵션에서는 거의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어느 세력인지 우리는 확인되지 않으나 콜에서는 공격주로 매도 늘어나면서 뺐고 270 아래에서는 특히 272.5는 오늘에서 아래로 어제는 무결제 조사이 늘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이 다시 또 풋에 매도를 했는 세력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등일 수도 있고, 또 아침에 매도 공격을 했는 세력들이 매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풋 매도 치면서 콜은 공격적으로 매도 치고 풋 매도도 치면서 선물을 매도로 던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쪽의 매도를 했는 그런 흐름에서는 반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빼더라도 이 당일의 중심선 가격에서는 회귀한다. 그렇죠? 당일의 중심선 가격을 회귀해야만이 풋에 매도하는 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죠? 풋에 매도하는 걸 다시 또 평균가를 맞춰가지고 본전에 빠져나오든지 어떻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단지 또 포스콜 며칠 매도하는 것은 저가에 다시 또 일부 환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풋 매도했는 것을 일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장의 거의 확실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양매도장에서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빼면은 다시 중심선 위상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이 중심선 가격을 다시 회귀하게 되습니다. 양매도장입니다. 이게 중심선 가격에서 항상 올려치면은 밑에 내려가지고 다시 또 중심선 위로 회귀한다는 거죠. 그것은 양매도장의 특징입니다.
옵션 양매도가 걸리는 현재 지수, 진장 지수에서 양매도가 걸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죽이는 장이다. 즉 이런 것은 박스권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 회귀의 논리로 보시면 반드시 옵션하고 연계해서 시장을 본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는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선물은 우리는 옵션을 어떤 옵션의 꼭지점을 체크해 가지고 또 그 시장에 선물의 목표 가액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목표치 옵션은 선물보다도 대체로 꼭지점에서 먼저 수그리기나 또 바닥에서는 반등을 주는 반면 선물은 좀 더 고점을 하게 되죠. 분명히 옵션은 뭐 수그리는데 선물은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럼 좀 더 버티게 되죠. 왜냐면 자기들이 그 포지션을 옵션 먼저 정리하고 포지션을 선물도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그 놀이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대체로 제 이론의 가격 대칭 이론과 거래량 대칭 이론을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만들었으면 고점에서도 이렇게 그만큼의 거래량을 만들어야 어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밑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올랐는데 그만큼의 거래량을 만들어야만이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자기들이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대칭, 그렇죠? 거래량을 대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제 매매는 어떤 중심선 회귀 이론에 근거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목표 가액을 제 330T의 차트를 보고 어떤 목표 가액을 큰 흐름을 체크하고 진입을 했으면 그 목표 가액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330T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P1, P2, P3 가격입니다. P1, P2 즉 우리가 일정한 지수가 박스권을 만든다면 그렇죠? 일단 하루에 하루 거래에서의 박스권을 체크하고 이 하루의 그 박스권의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서 목표 가액을 다음날 예상되는 목표 가액이 종가가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 가액이 만들어집니다. 지수는 박스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박스 단위로. 그렇죠? 하루 어떤 일정 구간에서의 이런 박스 구간이 만들어졌으면 그 반 그죠? 그것이 하나의 지수가 다니게 됩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 가격 2분의 1 가격이 박스 하나의 에너지의 박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일정 구간의 구간값에서 파동의 2분의 1 단위로 박스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처럼 에너지는 영축전 에너지는 그 단위가 움직이는 폭의 단위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잘 관찰해 보시면 일정 구간의 박스 구간이면은 이만큼이면 목표가액이 일자 단위는 이 정도 형성된다. 그렇죠? 나머지 50%는 추가로 이렇게 상승해 주는 거죠.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면 다음 박스는 용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단위도 요 박스 단위, 요 박스 단위, 요 박스 단위.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까지, 이 부분까지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목표치를, 이런 그 박스 단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얼추, 오차범위 0.4틱, 5틱, 안에 그 목표 가액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 다시 불러와서요. 제가 좀, 그냥 준비하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녹화를 뜨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에서 우리는 일봉은 잘 안 볼 수 있는데, 제 차트에서는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평균 가격이 얼마냐, 이런 까지는 체크를 해서 그 목표 가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271부분까지라고 잡은 것은 지난주 평균 가격이 있죠. 지난주 평균 가격까지는 어떤 하락이 가능하다.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상승 추세에서는 전일의 1분 가격을 거의 깨지 않는 범위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죠. 한 개의 봉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세력이 매수의 세력이라면 전일의 앞에 봉의 평균 가격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 포인트를 만들죠. 대체로 그렇게 만드는 인양이 있죠. 그래서 이 봉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들은 이 평균 가격을 깨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이 깨는 흐름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물량이 뺏기니까 계속 달고 올라가는 거죠. 대체로. 그래서 일정 구가 자기 목표 가격이 갔을 경우에는 올락내락 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앞에 봉에 투세 박스관은 다릅니다만은 투세관에서는 앞에 봉을 대체로 깨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차트를 쓰시는 회원들이 노란 선이 있습니다. 노란 선은 이게 보면은 중심선 가격, 일봉상의 중심 가격을 체크하고 그 회귀 자리가 어딘지를 잡아줍니다. 대체로 이 구간 설정은 6월물이면 6월물, 9월물, 9월물 이렇게 그 3개월 단위로 날짜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6월물에서 지금 현재는 9월물입니다. 9월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매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물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그 날짜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9월물은 9월물이 시작된 날짜가 보자. 6월물 만기가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죠? 6월 13일이었으니까, 그러면 만기 날짜 정도나 만기 날짜 하루 전 정도, 이틀 정도 전에 날짜로 설정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만기 날이 6월 13일로 설정해 있습니다. 6월 13일. 그것은 뭡니까? 9월물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나 당일날 정도 해가지고 그 6월물에서 9월물로 대량 그 포지션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체크하고, 그래서 9월물의 평균 가격이 이것이 되는 거죠. 좀 더 굵은 노란선, 이것이
구월물의 최고점과 6월 13일부터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 가격이 이것이 됩니다. 한번 날짜를 쭉 당겨 보겠습니다. 쭉 당겨 보면은 이것이 계산이 6월 13일 여기부터 계산이 되겠죠. 평균 가격은 이것이 되고, 그러면 내려올 때는 대체로 이것이 내려온 만큼 이 정도까지 공간을 만드는 이 구월물이 양미도장이기 때문에 양미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뭐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우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려올 때는 파동상 이까지 올 수 있다. 그죠? 요 공간을 올 수 있다. 다시 반응을 줘가지고 다시 빠진다면은 여기까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측. 구월물이 양매도장이기 때문에 구월물 자체가 지금은 양매도장이다. 그죠? 옵션에서 양매도장이죠. 중심선을 계속 침범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6월물이 대량 포지션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대체로 6월물이 끝나고 9월물이 시작되면서 9월물이 여기서 다 그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물은 대체로 3, 4일 만에 여기서 미결제 중수에 한 25만 개 정도 구축되어 있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한꺼번에 10만 개, 뭐 5만 개 정도 포지션을 확 바꿔버리면은 시장이 완전히 뭐 매수로 폭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안 바꿔진다. 그래서 기본 포지션은 여기서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거죠. 구일물. 그러면 올리더라도 다시 또 내려오고, 내려도 다시 올려오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상황이 아직 나쁘더라도 이걸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상황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죠? 반대로 이 파동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파동 상황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상황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는 세력들이 다시 또 결국은 9월물에서 간에 이 상황이 하더라도 다시 이 가격은 회귀해 놓는다. 그죠? 이거 밑에 내려오더라도 272, 이 가격은 회귀해 놓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여기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런 파동을 옮기고 내려오고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의 옵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시장을 움직인다 부르지, 기본적인 선물의 포지션 구축은 여기서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크게 바꾸고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걔들이. 그래서 9월물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을 옵션의 방향을 보고 양모에다가 걸리는 흐름이다. 그러면 이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한 방향을 만드는 것은 어떤 한 방향으로 죽이는 옵션의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옵션에 양모에다가 걸리는 장이냐, 일방적으로 죽는 흐름이냐, 한쪽이 코피 터지는 이런 장이냐, 그걸 보시면은 이 월물은 양매도장이구나, 뭐 이런 걸 판단을 한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얘기한다. 그래서 중시순 가격에서 우리는 시장을 한번 큰 흐름으로 봐서도 중시순 가격을 잘 체크하시면은 우리는 목표 가격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차트를 약간 홍보를 한다면은 자, 이런 큰
흐름 하에서 우리는 중심선 가격을 회귀하게 됐습니다. 항상 매수 신호가 여기서 발생하고 난 뒤에 목표 가격이 짧다면은 항상 진입선에 지지해가지고 진입을 해서는 인데서 진입합니다. 5분선 중심선 회귀한다. 신호가 뜨고 올라가고 중심선이 항상 회귀하게 됐어요. 중심선에. 왜냐하면 중심선 회귀라는 것은 이 박스권에서 올라타가지고 매수수를 했으니까 누군가 올라타면은 이익을 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이익이 남았으니까 익지를 여기서 2차 저항라인에서 막히는 것도 있지만은 중심선에 회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에 회귀했을 때 는 진입을 해서 막히는 자리에 반드시 이익을 실현한다. 이거 돌파한다는 것은 돌파하고 난 뒤에 판단하면 됩니다. 돌파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파하는 데 맞춰가지고 다시 새로운 5분 지지 라인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때 또 신규로 진입을 하면 되니까 그래야 익질은 먼저 생각 없이 막히는 자리에 청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또 진입했다면은 또 막히는 자리에 또 청산해 주고 다시 진입해서 0.3 커드 안 나가면 기다렸다가 청산하고 막히는 자리에 또 청산해 줍니다. 그렇게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청산을 하고 시장이 끝나고 나서 매도 신호가 떠버렸다. 여기서 재진입을 하더라도 매도 신호 뜨면 청산해야 되겠죠. 매도 신호 뜨고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를 놓치더라도 좀 헷갈려가지고 매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못 올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오면은 우리는 계속 내려갈 것 같죠. 계속 내려갈 것 같죠. 바로 내려갈 것 같죠. 그러나 대응하지 마시라. 5분수 부분에 왔을 때 경쟁력 있는 자리에 항상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친다. 그러면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을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한 단계 내려가겠구나.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항상 5분 중심선 가격에서 회귀하는 자리에 진입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차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선이라는 것은 중심선 회귀 이론을 제가 녹화를 많이 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중심선 회귀 이론에 대해서 한번 그걸 다시 떠드리겠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 선을 굵기를 늘리겠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중심선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어떤 파동, 일정한 파동 아래서 움직이면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도 신호 뜨는데 한두 티 이렇게 침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바뀌지 않죠. 자, 그러면 올라가지고 살짝 벗어났다. 뭔가 에너지가 한쪽으로 섞여졌다. 그러면 신호가 뜨겠죠. 그죠? 매수 신호 뜨겠죠. 그러나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동 안에 있던 세력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벗어나려는 데 대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회귀하려는 보석이 됩니다. 회귀하려는 보석이라는 것은 누군가 벗어나는 데 대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벗어나게 되면 매수했는 사람들이 매수했는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하려는 세력이 생기고 매도했는 사람들은 손주를 줄이려는 습성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추가 매도해서 돌아올 때 본전으로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심리 속에서
중심선 가격의 회귀를 하는 이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죠. 중심선 회귀의 관성 법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중심선에 회귀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오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은 본전이라고 빠져나오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생기고, 신규로 또 매수하려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면 다시 또 반등을 준다.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출세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로, 이런 박스 단위로 시장을 움직이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더라도 중심선에 회귀할 때, 이 가격을 회귀할 때 이런 데서 매도를 때려야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시장에 참여자들이 다양한 습성을, 다양한 습성,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중심선 가격의 그런 약간 박스 구간에서는 회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선 가격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매도 신호가 떴는데 여기서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해서 새롭게 5분선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다시 또 중심선 들어올 때 큰 손실 없이 매수를 전환할 수 있죠. 이거 매도해가지고 거의 본전이나 한두 뒤주고 매수를 전환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매매를 하다 보면 5분선이 새롭게 이거 여기 놓쳤다고 계속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은 심리적 욕구가 생기죠. 아, 계속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항상 진입은 경쟁력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기다려서 5분선에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수익 안 주는 신호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 이거 박스권에서 다시 5분선이 돌았으니까 매도를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차트를 이해하고 나면 그런 데서도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만은, 여기서 빠진다 싶어서 들어갔다 싶더라도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죠. 이것이 중심선 회귀입니다. 항상 중심선에 들어가면 다시 본전이 빠져나오고 방향을 바꿀 수 있죠. 하루의 거래수도 보시면은 제가 양매도장이라 했죠. 양매장에서 이 중심선 가격선 들어가 있으면 매수든 매도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양매장에서는 여기서 매수든 매도든 해도 다시 매도했더라도 올라갔다 다시 돌아오잖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구간에서도 중심선 가격에 진입을 하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매수 신호 뜨고 중심선 가격에서 진입을 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계속 중심선을 새로 못 만들고 빠지더라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게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중심선 회귀, 중심선 회귀 관성의 법칙이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온 관점에서는 저의 접근 방법,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기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야만이 자기가 틀렸을 때는 이게 다시 손절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여기가 고점이다, 단순히 여기가
뭐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절해야 되는 이유도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매매 늘상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접근 방법으로 매매하다 보면은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접근 하에서 진입을 하면 그나마 손절한 이유도 분명하고 목표가액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매매가 좀 더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 방송을 들으다 저도 옛날에 방송을 해봤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입으로 하는 직업들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제가 저기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꼭지점이다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홀딩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다시 여기서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꼭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기는 거기서 매도해가지고 홀딩 했느냐, 홀딩한 여기까지 먹었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쟤들이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먹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실전이고 실천의 예술이거든요. 분석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트레이딩은 실전과 실천이고 실행의 예술이죠. 실행. 말로 하는 거는 100분 말로 하는 거는 틀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행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의 예술입니다. 계좌 빠보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 그렇게 매매했는가? 복잡한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이 자리가 자기도 저기가 뭐 꼭지장하고 100% 확신했다면 매달가지고 저기까지 먹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분석하고 실천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이 힘든다는 거죠. 항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 판단이 틀렸을 때는 즉각 손절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찰스 다윈의 말 중에 진화론의 어떤 진화론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놈이 살아남는다고. 그죠? 강한 놈이 살아남았으면 아직도 공룡이 이 지구상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놈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다고 막 들이대고 개념 없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 없이 막 시장에 대응하다 보면 금방 거들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변화하는 시장에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시장 계속 오르는데 저거 아니야, 계속 어디서 끊길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들 당합니다. 그죠? 한꺼번에 다 날립니다. 변화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순응하는 사람. 즉, 작은 자금이라도 합리적인 근거하에서 변화에 순응하는 실전 매매 트레이더가 살아남는 수입니다. 전문가의 말 믿을 것 못 됩니다. 그죠?
늘상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전문가 짓을 했습니다만은, 전문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실전 트레이드는 실제로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많아서는 실제로 내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실전 트레이더이고, 트레이드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십니다만은, 제가 아침 녹화 방송에서 매도라고 말씀, 아침 장전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먹었느냐?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한 번씩 덜정 틀어주는 이런 장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로 매도 들어가서 1%짜리 정도 힘들어서 끊는다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진입해가지고 늦게 다시 또 반등 줄 때 들어가서 먹은 거 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냐면은 그죠? 계속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단숨에 일직선으로 쭉쭉 빼는 그런 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매도포를 털고 가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틀리기 하고 또 그 방향에 맞춰서 재진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전 트레이드죠. 시한감이 그렇게 다 보이지, 그렇게 100% 아침장 매도해가지고 뭐 목표 가야지 이렇게 두 계약, 한 계약은 끌고 갈 수 있죠. 한 계약은 청산하고 한 계약은 목표까지 분당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전은 예측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트레이딩의 관건입니다. 고수도 쳐보십시오. 말로 잘합니다. 저거 장립방이 적어내면 나는 이런 거 내줘야 한다. 이런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룰인데도 머리 좋다고 고수도 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끼가 있는 사람이 있죠. 순발력. 상황이 바뀌면 바로 죽을 줄도 알고, 이렇다면 바로 가감은 스톱 할 수도 알고, 이거는 루고다, 3고 4고 5고 가야 된다. 이럴 때는 가감이 배팅 할 줄도 알고, 그죠? 끊고 매듭이 분명하다는 거죠. 결단력이죠. 그것은 타고난 어떤 사람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그런 결단력이나 출발력이 없다면은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는 트레이딩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전 트레이딩은 예측이나 이런 거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계좌에서 자기가 깨져보고 스스로 철학을 자기인데 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의 습관을 잘 들여야만이 변화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실전은 실천의 예술이죠. 자기의 분석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접근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 트레이딩이 저도 해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오랜 경험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차트를 회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트레이딩에는 실천 예술이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것, 저는 아마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답답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걸 수 있습니다. 여러 팩트를 다 체크하기 때문에. 왜냐면 한 가지가 보이면 여러 팩트가 다 눈에 보이거든요. 팩트가 많다는 것은 그 시장을 움직이는 팩트를 보는 팩트가 많다. 내가 이런 팩트가 많다는 것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좀 더 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감하게 가감성,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제 차트를 잘 흡수하면은 단순해집니다. 제 차트를 잘 흡수해서 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이 5분선 주도 신호 뜨고 5분선에 회귀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0.3 먹튀 한다는 거죠. 또 5분선 들어가서 먹튀 한다. 5분선 들어가서 0.3 컷 안 나가면 또 먹튀 한다는 거죠. 그 반복한다. 0.3씩 먹어서 모은 상태에서 여기 또 들어갔는데 밀리면 빠져나오죠. 이 3번 먹는 것 중에 한 번 뱉어냅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신호 떴으니까 반동 줄 때 5분선에 또 매도 들어갑니다. 먹고 5분선에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머리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중심선 가격을 만든 이 논리대로, 중심선 회귀 이론대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쭉 빠졌는데 목표 가격까지 찍었을 경우에는 P1이죠. 이게 찍었을 경우에는 야 매도는 조심해야지. 왜냐면은 어떤 상황, 목표 가격이 찍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매수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또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330틱으로, 220틱으로, 빠지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목표액을 보고, 그 자리에서는 일단 끝내줘야 됩니다. 그죠? 치워주자는 거죠. 치워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홀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관찰하다가 목표 가격까지 왔을 때는 관찰하고 와서 매수 신호 뜨는지 그런 관찰하고 다시 또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에 지지선에서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격이 있다면은 어느 가격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없죠. 그래서 목표가격을 잃는 것은 제 차트에서 어떤 300G에서 우리가 목표가격을 잡고 그 정도까지는 계속 매수를 끌고 가느냐 매도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중간중간에 틀리더라도 따라갈 수 있죠. 일단 목표가를 찍어버리면 강한 반등이든 다시 또 고점에서는 수급이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한 내용은 여기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DDD 활용 방법 이런 거 옵션에 대해서는 주 대차 녹화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갓세미놈이었습니다.